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입니다. 해설의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전 양상의 매직리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전라남도 팀과 울산 디아츠 팀의 대결인데요. 현재 선두로 달리고 있는 팀과 하위 팀의 대결이에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5승 3패와 3승 5패거든요. 이번 라운드를 울산 디아츠가 승리를 한다면 5승 4패, 4승 5패가 돼요. 그만큼 매직리그는 지금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동승이 참 많은 이번 리그입니다. 과연 이 팀들의 대결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될지 먼저 대회 정보와 대회장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18개 팀이 양대 리그로 진행을 시킵니다. 전라남도 팀과 울산 디아츠 팀의 대결입니다. 전라남도 팀 하면은 조민수 선수, 이 시니어 라인이 특히 강한 팀으로 보이고요. 네. 울산 디아츠 하면은 김종환 선수가 속해 있는 이 주니어들이 또 성적을 내주고 있죠. 네, 조민수 선수의 이야기로는 전라남도 팀은 약팀이다라고 그랬어요. 참 본인 팀이 약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당당히 1위를 질주 중이고 조민수 선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바둑리그 9라운드가 펼쳐진 대회 현장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관에서 펼쳐졌는데요. 홍준리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전라남도 팀의 장윤정 선수입니다. 2014년도 시니어 여성부 8강 진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울산 디아츠의 강경남 선수입니다. 2013년도 전국체전 남녀 페어부 3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정규리그는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9라운드) 1경기 전라남도의 장윤정 선수와 울산 디아츠의 강경남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매직리그 1위 전라남도 팀이 홈그라운드로 상대 팀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두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주요 여자 선수들은 굉장히 이 방송에 비춰질 때도 많고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강경남 선수나 장윤성 선수는 예전에 연구생 생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장윤정 선수는 인천 송도에서 바둑학원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경남 선수는 사이버 오로라고 바둑 한국견 자회사 바둑 사이트가 있는데 익숙하실 거예요, 다들. 네,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인터넷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사이버 오로에서 현재 근무 중이에요. 두 선수 모두 바둑계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시기적으로는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하게 연구생 생활을 했을 거예요. 네, 나이도 거의 동갑내기죠. 나이도 비슷하고 바둑 두면서 활동하던 시기도 비슷하고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셔널 바둑리그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젖히는 수는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그냥 두 칸 뛰는 수를 훨씬 많이 두죠. 흘러간
옛 정석이라고 할까요? 이정석 참 익숙하네요. 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석을 제일 많이 뒀는데 요즘에는 이 정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수를 치고 이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진행도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우변의 흑 세력이 써먹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백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털을 잡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흑을 잡았을 때 이정석을 쓰지를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였을 때 젖힌수로 2선으로 젖히거나 또는 그냥 두 칸 띄는 수를 최근에는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정석이나 포석이나 유행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쪽을 둡니까? 이제 지금은 방향이 물론 이런 상황에서 상변을 침투하는 수를 많이 두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칸이나 또는 두 칸으로 들어가는 수를 많이 두는데 지금은 우변의 흙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둑의 포인트는 우변이거든요. 상변보다는 우변을 먼저 지우는 것이 백에게는 더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영랑 선수는 상변 쪽을 먼저 침투를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면 가장 일반적으로 두는 수법들이 여기 두고 뛰어나가면 요거 하나 해둘까요? 이렇게 네. 하나 교환해두고 한 칸 뛰어나가고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둬요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두다가 흙이 예를 들어서 우상기 쪽을 먼저 이렇게 두거나 한다면 이구자는 날일자 정도로 두게 된다면 이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상기 쪽을 먼저 많이 두는데 고기를 또 둡니까? 이 3-3은 집으로도 굉장히 크죠. 이제 흑이 입구자 하는 순간 약 10집 정도 생기고 백이 입구자를 하게 되면 백이 10집 정도 생기면서 이 흑이 미생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한 20집 정도 차이가 나면서 서로의 근거에 도움이 되고 네. 그거를 뺏을 수가 있는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요충지를 버리고 중앙 쪽을 막았어요. 이제는 우변으로 가나요? 굉장히 뭐랄까 견실한 수법인데 글쎄요.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중앙을 키우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데 돌이 가게 되면 다음 이쪽에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 하나쯤 받아둡니다. 그럼 흑도 두 칸 정도 뛰면 우선은 자세를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나중에 이런 데를 이렇게 건너붙이게 되면 이런 것도 흑에게는 권리가 될 테고 이런 것 또한 흑에 권리가 됩니다. 게다가 이걸 밀고 나와서 움직이게 되면 양쪽으로 미생마가 있거든요. 백이 굉장히 피곤한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치받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네. 나중에 이런 데 붙이게 되면은 끊기나요? 쉽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 단수 치고 쏙 넘어가게 되면 백은 물론 빵따냄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빵따냄은. 흑은 네. 집을 10집 이상 만들면서 확실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뭐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치받았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쪽이 방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입구자를 한 이유는 그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를 하면서 최대한 흑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입구자 말씀을 드린 건데 강경남 선수는 치받아서 지금 임시 처방을 한 거예요.
이거 바로 돕니까?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는 자리거든요. 이곳은 흙이 먼저 두지 않더라도 백이 먼저 두기가 아주 거북한 장면이에요. 치 받고 또 한 수 더 들인다? 이건 포석 단계에서 너무 발이 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굳이 흙이 먼저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백이 받기도 어렵고 안 받기에도 좀 껄끄러운 자리였는데요. 그렇죠. 이런 자리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숨이 막히거든요. 그걸 지금 괜히 건드려준 꼴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긁어부스름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런 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선수로 일단 맞고 바깥쪽으로 먼저 진출하기 때문에 흙이 나쁠 이유는 없어요. 중앙에 아직도 약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기 나와 끊는 수는 언제든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의 작전 실패라는 것은 여길 날일자를 해서 귀를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여기 또 급한 자리가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호구를 지켰다는 것. 이게 이제 백의 실수라고 봐야겠고, 흙은 굳이 여기를 먼저 이렇게 건드릴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선 이런 데 두 칸 벌려두고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노려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네, 들여다보고요. 좌변의 백은 한 수 더 둬야 살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수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까지만 하면 확실히 살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확실히 살아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악수다 이거죠. 그리고 손을 빼면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치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치중하고 차단하면 막아서 이거는 문제가 됐죠. 이거는 대마가 잡히는 꼴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은 이런 교환을 미리 다 해두면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돌이 오게 되면 나와 끊는 수가 더욱 강력하게 됩니다. 백이 어딘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은 건지 악수를 하고 선수를 잡고 손을 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후수일지언정 좌상기를 한번 지켜두는 게 나은 건지 그걸 놓고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강경란 선수는 후수여도 확실히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바둑 격언에 보면 뭐 후수의 선수 이런 말이 있어요. 후수지만 악수 교환을 하기 싫어서 호구 친 거로 보이고요. 장윤정 선수는 지금 바로 나와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수를 보통 둘 때는 이제 백이 막았다라고 가정하고 나중에 찌르면 뒤로 후퇴할까 봐 미리 찔러 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를 계속 뚫고 나오면 요석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돌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를 하나 찔러 둔 수는 무조건 자충이에요. 대악수예요. 알파고가 저번에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둘 때 보면 네. 이런 교환들을 서슴지 않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교환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충이 되게 되면은 항상 뭐가 걸려도 엮이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걸 찔러놨을 때 나중에 이제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맞고 흙이 찌르더라도 뒤로 후퇴하기가 어렵거든요. 요석이에요. 집으로도 점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두터워지기 때문에 요석입니다. 근데 버릴 수 없는 돌을 굳이 먼저 이렇게 찔러서 자충을 채워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일단 중앙 쪽 뚫어가는 교환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자, 강경란 선수 상변 막아가는 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여성 선수 간의 대결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해설판에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걸쳐 갔는데요. 예, 이쪽을 뒀나요?
이정석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이제 여기 뛰는 수를 제일 많이 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쪽 두고 넣을 때 이렇게 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훨씬 더 오래 전에는 실전처럼 이렇게 젖히던 수법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바둑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 본 바둑 중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포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잡았고. 단수 교환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흙은 지금 돌이 9개 아닙니까? 백은 8개예요. 원래 흙기에서 백이 두고 정석이 벌어지면 당연히 흙이 좋아야 돼요. 먼저 둔 만큼. 근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돌이 한 개가 더 들어갔거든요. 흙이 당연히 좋아야 돼요. 이 모양이라면. 그렇다면 백은 이제 다른 곳에 한 수 더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이쪽 세력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좀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견제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날일자에서 두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쪽으로 돌이 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쪽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뭐 하나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자면 여기 두고요. 한 칸을 띄면 벌리나요? 이 정도로 털을 잡으면 백도 여기 근거를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이 흙의 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싫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만약에 물론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는데 알기 쉽게 가장 쉽게 이렇게 뒀다고 가정하면은 다음에 끊는 수가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네, 벌릴까요? 두 칸 정도 벌리면 이것도 역시 근거를 잘 차지했습니다. 이렇게만 자세를 잡으면 흙의 세력이 별게 없기 때문에 백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변의 모양이 흙 모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포인트가 상변 쪽이 아니고 우변 쪽으로 돌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보다는 우변을 먼저 견제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연환 선수는 일단 상변을 공략을 했고요. 네. 뛰었고 이쪽을 날릴 했는데 이거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받았어도 네. 됐겠죠. 여기는 이제 백이 두게 되면 약 10여 집 정도 생기고 네. 흙이 두면 백의 집이 없어지면 흙이 또 10여 집 가까이 생기거든요. 안팎으로 거의 20집에 가까운 곳이에요. 물론 집으로도 크면서 게다가 또 서로의 근거, 안형까지 도움이 되는 수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는 당연히 3, 3을 하나 지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두고 뛰어나가면 네, 뭐 이런 교환 정도는 하나 해두고요. 그리고 계속 뛰어나가고 두면은 한 요 정도 지켜서 어차피 물론 이 백이 이제 미생이긴 하지만 이 흙도 완전체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공격하는데 제약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중앙을 막은 것은 조금 해픈 느낌이에요. 여기 놓고 그리고 호구를 쳤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은 돌이 이제 뭐 한 이 정도 갈까요? 뭐 여기 아니면은 우상기 쪽을 삭감하는 그쪽이 더 보편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좀 침착한 순간. 네, 물론 여기가 이제 흙이 먼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중앙이 더더욱 두터워지기 때문에 산수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시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우선 이쪽부터 먼저 정리를 한다던가 여기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키거나 또는 뭐 눈목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쪽을 놓고요. 네. 같이 받았는데 이것도 조금 저는 이렇게 좋은 수법 같지가 않은 게 우선 이런 데를 두게 되면 다음에 여기 두 칸 벌리는 게 워낙 좋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받아야 해요. 이렇게 압박을 해요. 눈목자를 압박을 하고요. 실전처럼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이런 데 붙이는 게 언제든지 되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한 점을 잡아도 단수치고 따내면 늘어서 백은 그냥 옥집 하나 얻은 건데 흙은 깔끔하게 지금 연결이 잘 됐어요. 집도 10집 이상 늘어났고. 근데 그런 게 싫으면 반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네. 흙도 미리 붙이기 전에 이런 데를 미리 하나 띄워놔도 되고요. 아무튼 이쪽에 붙이는 수, 입구차 뭐 이런 뒷맛 등이 워낙 고약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굳이 먼저 여기를 공략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안 뒀어도 백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겠어요.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지킨다면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돌이 셋, 넷, 다섯, 8개가 있는데 집되는 수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백이 발이 느린 바둑이 되겠죠. 그런데 실전은 먼저 여기를 공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끊었고. 나가갔죠? 네, 백은 물론 근데 살아야 했어요. 이렇게 된 것도 물론 크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워낙 지금 백이 좀 느슨한 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선수로 살아두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게 전부 악수예요. 여기 공배 채워놓은 것도 악수, 이런 것도 악수. 이제 물론 워낙 쉬운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사는 거는 뻔히 알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워낙 악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젖히고 호구 쳐서 살고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또 막는다던가 했을 때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수 갈수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가 좀 이 수는 좀 아쉬워요. 어차피 그냥 두고 네. 다음에 여기를 막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를 뒤로 물러서는 거는 이상하거든요. 요석이기 때문에 백이 즐거움이 없는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먼저 이렇게 찔러 놓으면은 나중에 자충 모양이 되거든요. 자상기 쪽으로. 무조건 악수예요.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언제냐? 여기가 완벽해요.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있어서 자충이 안 걸리는 형태죠. 여기를 찔러 놓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찔러 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라면 당연히 자충이 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거는 상황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형태예요. 결국 끊겠다고 이 끊는 수를 보기 위해서 둔 걸까요? 그렇죠. 끊는 수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찔러놓은 건데 네. 지금 찔러도 여길 뒤로 후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찌를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장윤중 선수 좀 아쉬움이 남는 진행인데요. 네, 그래도 초반 흐름은 흙이 조금 편안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장윤정 선수와 강경남 선수의 여성 선수 간의 맞대결입니다. 이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울산 디아츠의 강경남 선수와 전라남도 팀의 장윤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끊어가죠. 이쪽 씌우는 것과 여기 씌우는 거 맛보기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제 모양만 놓고 봤을 때 중앙 전투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불편한 거는 확실해요. 끊는 수가 꽤나 강력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자충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살짝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거든요. 이것도 선수인 게 여기가 선수가 되고요. 끼워 있는 게 선수가 되면 이어도 끊기나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죠. 바로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이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끼우는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씌우는 모양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장윤정 선수의 원래 생각일 겁니다. 이쪽이 선수가 되면 씌워서 이 백이 탈출을 할 수 없으면 바깥쪽이 철벽이 되면서 우변이 아주 멋들어지게
형성이 되죠. 여기는 이렇게 찌르고 단수를 치더라도 뒤로 한번 돌리고요. 이렇게 돌려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빈 삼각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변의 백돌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양은 그냥 만약에 그냥 젖혀 있는다거나 하는 건 있거나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살아 있습니다. 다 받아줘도 살아 있어요. 네. 그럼 내려서는 수까지는 선수가 될까요? 그렇죠. 내리거나 또는 젖혀서 호구 치는 것까지는 백의 권리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속 편하죠. 지금은 네. 근데 치중을 갔어요. 지금 일선에 치중을 했는데 이 모양은 굉장히 고급 수법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받으면 가만히 늘어서서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치받고 이을 때 먹여치고 흙이 잡을 때 이쪽 치중을 가면 이렇게 돼도 옥집, 이렇게 두더라도 두 점으로 키워서 잡을 때 다시 먹여치면 옥집이 됩니다. 전체 흙대마가 사활이 걸리게 돼요. 뒤로 물러서서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이건 막아서요. 다음에 차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여길 젖히고 끊을 때 석점 단수. 요석이지 않습니까? 이어야 되는데 메우게 되면 일선에 치중한 기가 막힌 자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흙이 단수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흙이 역시 안 되겠고요. 네. 흙의 선택은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젖혀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흙의 뜻대로 됐는데 문제는 여기였을 때 호구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수가 나는 모양이에요. 가만히 올라서게 되면 있거나 또는 여길 치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 치면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치면 패가 돼요. 이을 수가 없어요. 패가 되는데 이 패는 서로 큰일 나는 패예요. 흙이 해소하면은 다음에 이렇게 치중을 하게 돼서 백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백이 이기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것도 뭐 난리가 나죠. 여기에 귀까지. 서로 너무 큰 부담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를 두면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이걸 두고 이건 또 요석이라 이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두면 딴에서 지금 얼핏 보면은 팩감이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디를 받아도 만패불청하면 안 될까요? 만패불청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내면은 두 점을 잡으면서 이 흑돌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괜찮고요. 지금 여기로 팩감을 쓰면 따내면 두 점 잡히니까 요걸 따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걸 다시 따내게 되면 이번엔 흙이 흙이 팩감이 팩감이 없나요? 없어요. 어딜 둬도 지금 백이 빵 따내버립니다. 뭐 이런 데를 둬도 뭐 마찬가지예요. 빵 따내버리고 두 점 잡으면 삭가면서 이건 뭐 당연히 백이 좋겠죠. 좌상기를 워낙 크게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수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건너붙여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오히려 둔다면.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길 나와 끄는 게 굉장히 통렬한 것 같지만 자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런 수를 지금 부른 거거든요. 일선의 치중을. 굉장한 묘수예요. 일선의 치중은. 근데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이 자충이 없었더라면 이 치중은 안 되는 성립이 수예요. 안 원래는.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자충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기 치받으면 흙이 걸렸어요. 지금이라도 치받아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찌른 게 약간 악수긴 하지만 치받았으면 걸렸어요. 강경남 선수가 수가 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일선의 한 수도 끝내기로 손해가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아직도 있긴 있거든요. 치받는 수가. 두 선수가 서로 못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 들여다보고 이었을 때 굳이 여길 들여다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역시 보류해 둬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넉점을 단수를 쳐서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먼저 이 교환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대학수예요. 지금 이건 받아주면 뭐 나중에 이제 안형을 만드는데 좀 보탬을 주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렇게 양옥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좌기에도 좀 영향이 가겠네요. 엄청난 영향이죠. 지금 여길 3-3을 두게 되면 연결 아닙니까? 이 수가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차단이 되는 모양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 구자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합수예요. 이거는 착각이죠. 지금 강경남 선수 보니까 이게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수를 전부 교환을 했고 여길 둔 것도 혹시나 봉쇄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둔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를 네. 깜빡한 것 같아요. 이 수를 이제 그냥 끊으면 여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찝어가서 수가 나네요. 지금 큰일이 나는데 지금 뒤로 살짝 물러서니까 이어봤자 한 점 잡아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쉬운 수인데 네. 강경남 선수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 기회가 왔었는데요. 일선 치중하는 멋들어지는 수를 보여주고 후속타를 제대로 알려주질 못했어요. 네, 강경남 선수가 일단 기회를 놓치게 됐는데요. 어느 부분이었는지 해설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나와 끄는 것은 네. 여기를 하나 먼저 쳤나요? 끄는 것은 이제 기자 절약. 여기를 늘었을 때 이 백돌 공격과 씌우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백이 괴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건데 네.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우선 이쪽을 좀 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장윤정 선수의 뜻대로 잘 됐는데 이수도 선수가 됐어요. 여기 끼우는 것 때문에 이제 호구 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장윤정 선수가 원했던 그림일 거예요. 근데 이 수를 순간적으로 좀 깜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수 하나 쳐놓고요. 네. 여기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인 게 그냥 젖혀 있는 거는 받아주면 살아 있거든요. 느는 것도 역시 뭐 이렇게 하면 살아 있고,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베개에 활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치중한 게 아주 좋았어요. 여기를 두게 되면 막아서요. 막는 게 이제 또 다 선수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단수를 치고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젖히게 되면 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면 자충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교환 때문에 이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백이 수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수가 없었어도 이수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자충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더욱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 치중한 건 정말 좋은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네. 요것도 역시 늘게 되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젖힐 수밖에 없는데 뒀고요. 호구를 쳤고 네, 이 교환을 했고 한 칸 띄는 것까지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도 예, 수가 나는 여기 거죠. 여기를 먼저 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있게 되면은 있게 되면요. 여기를 집어넣어서 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석점을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가 없어요. 역시 이 자충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흙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걸 단수를 치고요. 이어야 되지 이어는요? 않습니까? 패를 하고 한 점을 잡을 때 얼핏 보기에는 팩감이 없어 네, 보이는데요. 패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를 따내는 거는 백이 패를 따냈을 때 패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먹일 때 이 한 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 두 점을 잡으면 여길 있더라도 밀고 들어가서요. 괜찮지 않습니까? 백의 수가 더 많아요. 밀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 네 수인데 백의 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딜 찝었을 때 이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한 수 빠르죠. 이 수가 뒤로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치받는 수가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두더라도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강경남 선수의 근본적인 착각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젖히게 되면 늘 여기를 끊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뒤에서 메우면 환격이기 때문에 이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수가 나네요. 네, 역시 늘게 되면은 자충이라 못 들어가요. 늘 때 단수 치면은 흙이 먼저 잡히게 되죠. 이 달콤한 그림만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모양은 끊지 않고 이렇게 단수 치면 그만입니다. 이으면 그때 단수 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요. 있는 것은 흙이 한 점 따내면 여기 한 집과 이쪽 귀에 한 집이 두 집이 생기기 때문에 흙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착각한 것이 이 바둑의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지게 되면 패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장윤정 선수도 이 수만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치받고 들어가는 맥이 네. 물론 이렇게 보고 나면은 굉장히 쉽지만 안 보이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여기를 악수를 뒀고요.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손쉽게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실전은 이제 밀고 끼우니까 뒤로 막혔는데 네. 여길 두고 여길 두면 나가는 것까지가 성립이 되거든요. 끊기지는 않는 건가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살았다라고 가정하면 뭐 일로 끊든 흙의 단점이 훨씬 더 많은 모양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굳이 여기를 교환해 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실제는 이걸 또 찔러서 전부 이렇게 교환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사라졌죠. 여긴 하나, 여기까지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런 교환들도 요거는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그냥 들여다보고 이을 때 그때 이제 실전처럼 두면 되죠. 여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는 건데 흙에 언제든지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굳이 먼저 이렇게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 근데 이 수는 또 결정적인 또 완착이에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도망가거나 아까처럼 이 패를 결행을 하던가 이 수로 인해서 입구자를 부르면서 여기도 끊을 수가 없고 귀를 들어갔을 때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 백돌 하나 있는 것은 백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이때 또 이수를 주워갔어요. 역시 이 끊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석을 잡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지금 연결한 건데 이것들이 결국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패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실전은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서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예. 이래서는 지금 백이 매우 곤란해졌어요. 집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은 이 모양이면 엄청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게 또 미생마예요. 위험하죠. 지금 여기 정말 좋은 묘수를 두고 후속 수단을 후속타를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것이 강경남 선수의 실질적인 이바둑의 패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집으로 돌아서도 흙 세력이 좀 두터워서요. 너무 피곤해졌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공격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바둑이. 집도 없고 소위 말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바둑이 됐어요.
강경남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 줘야 되는 형세입니다. 장윤정 선수와 강경남 선수의 대국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이수도 이제 원래는 두기 힘든 수인데 지금 입구자가 와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수가 됐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무리스럽긴 하지만 바둑이 워낙 피곤해졌기 때문에 좀 무리스럽게라도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경남 선수 그래도 돌들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이 꽤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뻔히 약한 돌이 있음에도 나와서 끊어서 싸우는 것은 지금 그냥 대충 보더라도 집이 안 보이거든요 아예. 백 집이 없어요. 여기 뭐 자잘한 뭐 몇 집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20집 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흑은 좌상기에 덤 정도의 집이 있고 여기도 덤 정도의 집, 뭐 10집 가까운 집이 있고 우하기에도 어느 정도 있고 우상기도 있고 우변 또 철벽이거든요. 이렇게 무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하는 것은 워낙에 바둑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옥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수는 부분적으로는 참 좋은 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단수 아닌가요? 두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아, 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것도 되고요. 근데 그냥 들여다보는 백이 그냥 들여다보는 것은 꽉 이어서 다음에 후속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끼운 수는 참 좋은 수 같아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지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뒀을 때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자충이 되어 있는 모양이라 행막하기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형태가 됐어요. 백의 입장에서는요. 네. 너무 괴롭습니다 바둑이. 아주 좋은 수를 뒀거든요. 일선의 묘수를 뒀는데 그 다음 후속 수단이 여기 하나만 치받았어도 바둑을 우세하게 이끌어갔을 텐데 요 점을 놓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우변은 점점 두터워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호구 치는 것도 선수인 게 손 빼면 이런 데만 두더라도 이 백돌 전체가 잡히거든요. 또 받아야 돼요 여기를. 받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둬서 언제든지 사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단수 치더라도 꽉 이어서 여기 잃을 수가 없죠. 간신히 살긴 살았는데 바둑은 너무 괴로워요. 이제 흑은 이제 바깥쪽도 완벽해졌고 걱정거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흑의 큰 진영 강경남 선수가 손을 써 가는데요. 네, 오늘 대국자 두 선수가 지금 8라운드까지 거둔 성적이 동일합니다. 2승 6패예요. 2승 6패, 2승 6패.
그래도 장윤정 선수는 특이한 점이 6패 뒤에 현재 2연승 중이거든요. 상승세인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전라남도 팀 같은 경우는 일단 시니어 선수 중에 조민수 선수가 이제 워낙 확실한 1승 카드고, 또 주니어 선수 중에는 장현규 선수가 또 괜찮아요. 아, 네. 그러니까 장윤정 선수가 조금만 받쳐주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팀이거든요. 울산 대하체 같은 경우도 김종혜라든지 최우수라든지 주니어 라인이 괜찮은데 네. 강경랑 선수가 조금 부진한 것이 현재까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상대의 돌을 연결시켜주면서 잡으러 가지도 않아요. 지금 무상기 잡으러 갈 수도 있는 모양인데 네. 그냥 적당히 살려주겠다는 거죠. 지금 100의 집을 보면 6집, 여기도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석집 9집에 여기 따냈으니까 10집.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은 15에서 20집도 채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흑은 6, 7, 8, 9, 10, 15, 거의 20집 여기까지. 여기도 그냥 쉽게 10집만 쳐줘도 30집, 40집. 이미 집이 많아요.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워낙에 바둑이 나쁩니다. 지금 상황이. 집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반면으로 거의 뭐 15집, 20집 앞서 있고, 여기 석점도 약하고 우변도 좀 약하고, 요런 데 다가설 때도 이 백도 신경 쓰이고, 너무 괴로워요, 바둑이. 그래도 우변에서는 꽤 큰 형태로 모양을 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흑진영에서 덤 정도의 집을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잘 됐는데, 바둑이 워낙 나쁘다는 것. 역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준 선수 2012년도와 2013년도 내셔널 바둑리그에 참가한 적이 있는 선수인데요. 당시에도 5할의 성적을 넘긴 적은 없었어요. 2승 4패와 1승 3패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대국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게 네. 5승 3패 팀과 3승 5패 팀의 대결이에요. 근데 두 지금 팀이- 장윤정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기게 된다면 네. 조민수 선수가 1승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명 중에 한 판만 이기면 되는 아주 우세한 고지를 점령을 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중요한 대국을 이긴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매직리그에 5승 3패 팀이 4팀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승수 1승으로 이 순위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한순간 한순간 이 승리 하나는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경량 선수도 내심 이거 한 번만 이 판만 이겨주면 뭐 김종혜라든지 최우수 선수가 주니어 쪽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뼈 아픈 1패를 당했고 팀도 지금 위험해진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괴롭습니다. 흙이 너무 튼튼하니까 어떻게 싸우더라도 다 돼요. 무슨 전투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건 여기 기어 나갔다가 방금 전에 이렇게 나가고 네. 이렇게 해서 양단수 같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실수 안 하면 네, 지금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꼭 있게 되면 또 이쪽 만점도 있고 그때 또 이 속점 잡으면 문제가 없고 여기 아래쪽도 지금 반은 접수가 됐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백이 좀 괴로운 진행이네요. 네. 이제 우세를 점령한 이후로의 장윤정 선수의 그 소위 말하는 뭐 닦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리하는 능력은 뭐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아주 안전하게 두면서도 둘 건 다 두고 있거든요. 장유정 선수 정말 흐름을 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6연패 뒤에 2연승을 했고 네. 오늘 대국도 지금 거의 승리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3연승도 삼연승이에요. 가능한 거죠? 거기다 플러스 시니어의 조민수 선수의 1승 카드. 전라남도 팀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전라남도 팀에 좀 부진했던 선수들도 중요한 순간순간에는 또 승리를 했거든요. 네, 오늘 그 역할을 장윤정 선수가 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결 전라남도 팀의 장윤정 선수가 조계승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에 상대가 조금 행마에서 착오가 있어서 초반에는 좀 편했는데요. 그 뒤에는 계속 싸움이 연속돼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불리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목표는 우승입니다. 네. 네, 장윤정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더더욱 이 상변을 못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거요? 못 본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리했던 적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예, 백이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치 받아서 패를 했으면은 역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충을 채우는 것이 역시 약간은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고 강경남 선수의 아쉬움은 이 멋진 맥점을 일선에 멋진 맥점을 두고 나서 이렇게 네. 치받는 수를 못 봤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젖혔을 때 끊는 것만 생각했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단수 치는 것을 순간적으로 간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난 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승리는 장윤정 선수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과연 울산 디아체와 전라남도 팀의 9라운드 대결 어떤 승부가 났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라운드 1경기 결과입니다. 역시 1승 카드 조민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장영규 연구생 1조 출신의 장영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 대하체는 아쉬운 게 김종혜 최우수 주니어가 아주 막강한데 정말 강해요. 예, 나머지 선수가 지금 받쳐주질 못해서 하위권에 멈춰서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전라남도 팀 6승 3패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선두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9라운드까지는 1위이고 아마 지금 장윤정 선수도 살아났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순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드림리그, 매직리그 과연 상위권 팀들이 이 순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9라운드 2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